글로벌 원유 가격이 텍사스, 육지에서 나는 텍사스는 육지에 저장소가 있는데 걔가 이제 만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일 날 이제 원유 선물 만기가 되게 되면 이 다음날 이제 자기가 거래한 원유를 받게 되는데 육지에다가 갖다 둘 데가 없다. 그래서 얘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서 가격이 마이너스가 나왔다. 그러나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 브렌트유는 바다에서 기름을 뽑아서 유조선에다가 담고 배달업체가 취소를 하게 되면 그냥 바다에 둥둥 띄워놓으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저장 용량이 육지보다는 낮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유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가장 문제는 코로나19가 실물 경제를 멈춰 세우기 때문에 특히 3월 말 4월서부터 대부분의 국가들 실물 경제가 멈추게 되면서 원유는 하루당 2,900만 배럴이 감소하게 된다. 그렇지만 현재 감산 합의된 것은 약 2천만 배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재고가 남아돌게 된다. 문제는 추가적인 감산은 필수적이고 역사적인 감산이었지만 추가적인 감산은 필수적이고 이 감산하는 과정 속에서 원유 업황에 지대하게 의존하고 있는 국가 경제들은 굉장히 큰 타격을 보게 되고 어쩌면 근간이 흔들릴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감산은 추가 감산은 숙명이다. 근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원유의 수요가 설비 투자 경기가 언제 살아나게 되면서 원유 수요가 증가되게 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요 증가에 의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되던 이 1차 상승은 이미 종료가 됐다. 현재는 충분한 기간 동안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이 조정받는 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태동기까지 다시 원유 가격이 들어왔지만 정상적인 비행기 궤도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 원유에 투자를 한다든지 설비 투자에 관련된 주요한 상품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지향이 아닌 지향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유 가격이 4월 20일 종가로는 이제 마이너스 37.63%까지 이제 내려갔었어요, 얘가. 원유 한 통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객 사은품으로 현금도 같이 가져가세요. 이렇게 주게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이 됐을까? 왜 원유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원유와 돈까지 쥐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까? 근데 굉장히 희한한 일이 또 발생이 됐어요. 얘는 WTI, 즉 미국 서부 텍사스산 기름의 가격이에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글로벌 실물 경제가 셧다운이 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감이 됐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마이너스까지 원유 가격이 내려왔다. 라고 하려면 그 말이 맞으려면 원유는 서부 텍사스산 기름 말고도 북해에서 나는 브렌트유라는 것도 존재를 하게 돼요. 브렌트유도 그럼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상하다. 얘는 마이너스인데 왜 얘는 마이너스가 가니까? 이게 뭔 일이 벌어지는 거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원유의 수요가 급감이 된 것은 맞게 되지만 이 마이너스 원유 가격이 내려가게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이 아닐 수가 있다는 반증이 되게 됩니다. 뭔 얘기인고 하니 최종적으로 이제 4월 17일경에 화상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바는 글로벌 원유 감산 규모는 오펙 플러스 2 국가들은 970만 배럴 하루에 970만 배럴을 하루마다 감산을 하게 되고 비오펙 플러스 이러한 국가들은 약 1000만 배럴을 이제 감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5월과 6월 중에 하루에 1970만 배럴이라는 역사적으로 꽤 높은 수준의 하루당 원유 감산을 하게 돼요. 국제에너지기구 IEA라는 기구에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세계 오일 수요예요. 세계 오일 수요는 앞서서 이제 살펴봤었던 것과 같이 글로벌 코로나19의 감염세가 이제 중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확산이 되게 된 3월 말서부터 원유 수요가 급감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4월에는 이 기구의 추정에 의하면 약 2,900만 배럴이 하루당 2,900만 배럴이 전년 대비 수요가 감소되게 된다. 즉 1970만 배럴이라는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의 원유 감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의 수요 감소가 훨씬 더 커요. 얘가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약 이제 퉁 치게 되면 하루에 이제 1000만 배럴 가까이 원유가 남아도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고, 감산을 그러면 지금 역사적으로 큰 규모로 하게 됐지만 수요가 살아나지 못하니까 감산을 더 해야 되겠네. 감산을 더 하게 되면 이들 국가 중에서 어떠한 국가들은 설비 투자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유를 뽑아내는 단가가 매우 낮아져 있기 때문에 더 이제 감산을 하게 되더라도 충격이 적을 텐데, 어떤 국가들은 감산을 더 하게 되면 충격을 받게 되고 그 나라 경제는 매우 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떤 국가들이 도태되게 된다면 나머지 살아남은 국가들은 경제가 좋아졌을 때 더욱 많은 이제 오일의 시장 점유율을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여기도 감산을 더 하게 되면 적자 생존의 이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1000만 배럴 가까이가 남아요. 1000만 배럴 가까이가 남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왜 북해에서 뽑아내는 석유는 플러스인데 이 서부 텍사스에서 뽑아내는 석유는 마이너스냐? 이것이 이제 궁금해지게 돼요. 이 텍사스에서 서부 텍사스산 이 원유는 육지에서 나요. 육지에서 나기 때문에 얘가 이제 육지에서 뽑아내게 되면 오클라호마 쿠싱이라는 곳에 저장소가 만들어져 있어요. 대부분이 여기에 이제 저장소로 왔다가 미국 전역으로 이제 물류를 통해서 유통을 통해서 분배가 되게 돼요. 근데 여기에 있는 저장소가 계속해서 원유가 남아돌게 되니 저장소가 만들어졌으면 채웠는데 남아있는 저장소의 용량이 거의 다 이제 만땅에 와 있어요. 기름을 차에다 가득 넣으려고 해도 더 이상 이제 담을 수 없는 수준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왜 마이너스로 가게 됐냐? 그것도 이해가 됩니다. 육지에다가 이 원유가 갑자기 이제 수요가 줄어들게 되니까 저장 시설을 만드는 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이제 담으니까 많이 남으니까 이제 거의 다 차가겠죠. 근데 얘가 왜 마이너스예요? 요게 이제 좀 이해가 안 되겠죠. 왜냐면 얘는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이라는 게 또 영향을 주게 돼요. 뭔 말인고 하니 원유는 선물시장에서 거래가 되게 돼요. 원유는 선물시장에서 이제 거래가 되게 된다면 4월 같은 경우에는 오늘 4월 21일이 선물 만기 일이 되게 돼요. 선물 만기 일까지 이제 거래를 하고 난 다음에 선물을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게 되면 만기일 다음날 실물 원유를 자기가 거래한 그 원유를 가져가야 돼요. 야, 가져와도 이게 저장할 데가 없는데 이거를 가져오면 어떡하냐? 땅에다가 버리란 말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원유 선물에서 이 텍사스산 기름은 실물을 받게 돼도 저장할 곳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패대기를 치게 돼요. 패대기를 치고 다음 차월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저장할 곳이 없고 선물 만기가 이제 되게 되면 실물을 받는데 걔를 이제 여기다가 갖다가 저장할 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패대기를 치게 되면서 마이너스 수준까지 원유 선물 시장 때문에 이와 같은 마이너스 가격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까지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얘는요, 얘도 그러면은 패대기 쳐야지. 얘는 근데 달라요. 북해산 브렌트유예요. 북해. 바다에 쩔었어요. 바다에서 뽑아낸 기름이에요. 바다에서 기름을 뽑아내게 되면 얘를 배에다가 담아야 돼요. 유조선에다가 일단 기름을 담아요. 그래서 바다 위에 어딘가에 이저목적 안을 어딘가에 그냥 띄워두면 돼요. 그래서 바다 위에다가 얘들을 띄워놓게 돼요. 육지는 원유를 저장하기 위해서 별도의 설비를 투자를 통해서 얘를 이제 증설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게 되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육지의 원유 저장 시설은 만땅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WTI 실물을 받게 되면 선물 만기일 이후에 실물을 받게 되면 얘를 저장할 곳이 없어서 패대기를 치면서 마이너스가 나타나고 있지만 바다에서 나는 브렌트유는 배에다가 가득 채워서 그냥 바다에다 띄워놓으면 되기 때문에 브렌트유 선물 만기가 되게 되더라도 실물 원유를 받더라도 여기다가 그냥 담아서 띄워놓으면 돼요. 다만 과거보다는 이 유조선에다가 담아놓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이제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발생이 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은 싸졌지만 관리 비용이 높아지는 그런 단점은 발생되게 됩니다. 현재 국제원유 업황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감산을 통해서 먼저 추가적인 감산을 통해서 재고량을 더 줄여야지 되고, 두 번째는 결국은 수요가 살아나야지 돼요. 근데 수요가 살아나기가 좀 쉽지가 않죠. 국제 원유 업황에 돌아서려면 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살아나야 되는데 수요가 언제쯤 살아납니까?
여기에 이제 앞서 살펴봤었던 녹색의 비행기 궤도,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에 특화된 시각적 방향성 분석 방법론이에요.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되어 있습니다. 태동기를 넘어가면은 상승의 생애가 출발이 되게 되고, 여기 경유지에 거쳤다가 쇠퇴기까지 가게 돼요. 쇠퇴기까지 가게 되면 추가로 날아가거나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귀향하는 과정 속에서도 중간에 경유지에 한 번 들려서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을 만들고 태동기로 귀향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제 흐름을 갖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원유 가격을 보게 되면 이미 요 태동기에 2016년 2월에 태동기에 귀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2018년 10월에 여기 경유지를 넘어서는 1차 상승이 진행이 됐어요. 즉, 우리가 지금 코로나19가 닥쳐서야 글로벌 원유 업황이 좋아지려면 결국에는 감산이 중요한 게 공급의 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요가 살아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서야 원유 업황의 수요를 보고 있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글로벌 원유 가격, 수요에 의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었던 2016년 2월에서 2018년 10월에 이미 1차 상승이 완료가 됐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여기서 이제 좀 더 확대된 그림을 보게 되면 지금 상황은 이미 여기까지 1차 상승이 완료가 된 거예요. 얘는 일정 기간 동안 최대 출발했었던 태동기까지 조정이 진행되게 되면서 일정 기간 이제 조정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2차 상승, 쇠퇴기까지 들어가게 되는 2차 상승이 진행이 되게 돼요. 얘는 지금 1차 상승이 이미 이 기간에 진행이 끝났어요. 이미 1차 상승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상당 기간, 특히 코로나19는 실물 경제를 멈춰 세우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보다 더 긴 기간 동안 점검을 받는 시간이 소비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살펴본 두 번째 내용, 글로벌 원유 업황에 관련된 내용이었고,